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 원 위에서 좌표를 잡아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점이요, 원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때 원점과 P를 이어준 요 선분을 우리가 동경,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시초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이렇게 돌면 양해각, 거꾸로 돌면 음해각,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요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90도를 넘어가고 360도를 넘어가고 음이 되는 그런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는가.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반지름 분의 자, Y 좌표. 자,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반지름 분의 X 좌표. 자,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약속을 했죠. 물론 이것을 빗변분의 높이, 밑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우리가 삼각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왜 변과 변사의 관계를 추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삼각비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다 성립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사용하던 대표적인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고, 이것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그렇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R이 소거되면서 X좌표분의 Y좌표가 나오게 되죠. 이거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던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주어질 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합시다. 자, 요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라는 녀석에 대한 삼각비, 사인 삼각비가 요렇게 A분의 B죠. 사인 세타는 A분의 B,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 탄젠트는 C분의 B,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늘 사용하던 거 있죠.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변을 제가 A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면 이쪽은 1이 되겠죠. 이쪽은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A분의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때 요 A분의 B가 뭐냐 이거죠. A분의 B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1은 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던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자, 이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과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을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우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를 주로 썼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텐데요. 우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서 그대로 성립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코사인 사인의 역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1, 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사인분의 1을 코시컨트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죠? 그 다음에 쓸 때 COSEC 또는 CSC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가 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게 되면 이쪽이 사인 제곱 분의 1, 이렇게, 이쪽은 1,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되느냐 하면 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겁니다. 사인 분의 코사인을 우리가 또 뭐라고 약속했죠? 사인 분의 코사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역수를 취하면 시컨트라고 약속했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코탄젠트라고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뒤집어주게 되면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죠. 그게 바로 코탄젠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코시컨트의 제곱. 코시컨트의 제곱은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서 요 식을 하나 여러분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 1학년 과정에서는 이게 용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용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니까 이거 공부할 때는 이 공식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녀석을 이번엔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자, 코사인 제곱 나눠보게 되면 그렇죠. 이쪽이 뭐가 되느냐면 코사인 제곱 분의 1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누구다? 시컨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쪽이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이건 탄젠트가 되겠죠. 그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 관계에서 중학교 때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자, 주로 썼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추가를 해가지고 요 두 녀석을 이제 같이 외워두고 쓰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삼각함수 공식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삼각함수 공식 첫 번째가 이 제곱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외우기가 조금 버겁죠. 모양이 비슷비슷하고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이 되는지를 자, 외우자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양을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요 요렇게 씁니다. 자, 정 가운데다가 숫자 1을 쓰시고요. 육각형 모양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배치를 하는데 쓰는 순서는 자, 시계 방향으로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이렇게 읽으시면서 쓰시면 돼요.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그리고 이 맞은편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역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사인의 역수니까 이쪽이 코시컨트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이쪽은 시컨트가 됩니다. 자, 탄젠트의 맞은편에는 코탄젠트가 쓰여지면 되겠죠.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자, 제곱이 붙습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코탄젠트의 제곱 더하기 1은 코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제곱관계. 서로 이게 역수기 때문에 이런 그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처음 했던 거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과 탄젠트와 시컨트 관계가 사인 분의 탄젠트는 시컨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겠죠? 자, 코시컨트 분의 코탄젠트는 코사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분모, 분자 계산하면 그 결과는 이 녀석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상호 관계 중에서 제곱관계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그걸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교재 보시면 교재에 역수관계, 상제관계, 제곱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역수관계는 정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상제, 제곱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예제 문제도 풀고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4번을 보시면은요. 세타가 사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타는 사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의 값이 얼마니? 탄젠트가 마이너스 12분의 5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 보시고요.
x좌표하고 y좌표가 12,5인데 그러면 4사분면이기 때문에 누가 음수니? 그러면 y좌표가 음수죠. 그죠? 요 마이너스를 위로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12,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찍어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 함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서 점을 찍어주시고 자 12 찍어주시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찍어주시고 대충 이 정도면 12,5 비례가 맞겠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12, 5 제곱 더하면 13의 제곱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길이가 13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13인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을 빙글빙글 돌다가 요 위치에 와 있다. 자, 이때 이제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겠다. 4사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재도 그냥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가지고 그 크기를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각이 자 13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가진 원위를 움직이고 있고 탄젠트 값 하나를 줬지만 사실상 우리한테는 사인, 코사인 다 준 거죠. 사인 세타,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부른다. 너의 사인 값은 얼마니? 자, 반지름 분의 누구 좌표? 그렇지, y좌표 마이너스 5. 자, 코사인 세타는 뭐냐?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x좌표 12. 자, 요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7분의 5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2는 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 자리에 13분의 12 집어넣습니다. 10 곱하기 13분의 12 빼기 7. 자 사인 세타 자리에 13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3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이 식의 값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관계에서요. 삼각함수는 탄젠트 값이건 사인 값이건 뭐건 간에 하나를 가르쳐 주면 우리 이제 그려봤던 그림 있죠. 거기서 이제 역수 그다음에 제곱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값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사사분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반지름 구해서 이렇게 구했죠.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인이라는 녀석하고요. 탄젠트의 관계가 어떨까? 사인과 코사인 관계가 어떨까? 자, 제곱관계 공식 중에 우리 탄젠트 들어간 거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탄젠트가 12분의 5니까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12분의 5의 제곱은 자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12의 제곱 분의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자 통분했을 때 이런 모양 만들어지겠죠? 요게 12, 1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뒤집어 역수를 취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이 13분의 12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값은 13분의 12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4사분면이니까 너는 양수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러분이 요식을 이용한다면 코사인 값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곱관계 공식을 왜 배웠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좌표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빠르겠죠. 그죠? 그런데 12, 마이너스 5가 아니라 A, B 막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로 주어지거나 복잡하게 주어지는 문제는 이 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숫자가 주어지게 되면 이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삼각함수의 값들을 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은 자,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제 문제, 연습 문제 1번부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을 보시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얼마냐? 자, 요것이 2분의 1일 때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건 얼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항상 이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공식이 우리가 공부해 놓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제곱관계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식은 문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항상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얘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을 하나 가르쳐 줬지만 사실은 우리는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합이고 얘는 제곱의 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관계는 명확하죠.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1로 처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이게 4분의 1이죠. 자, 그리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이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자,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너는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어렵지 않게 이 곱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요. 두 개의 더해진 값을 가르쳐주면 얘랑 연립을 한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곱을 구해줄 수가 있다. 또 거꾸로 곱이 주어져도 여러분은 이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이 값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놓고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네모 놓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요걸 가르쳐주고 얘를 물었다면 이걸 갖다 이제 제곱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의 차인데요. 자, 모양을 보시면 대충 이제 짐작은 하시겠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합이 주어지건 아니면 차가 주어지건 간에 다른 하나는 얼마든지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수분해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x 플러스 y의 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이고요. x 빼기 y의 또 전체 제곱은 x제곱, 여기 가운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2xy.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은 내가 만약에 빼주게 되면 제곱이 사라집니다. 더해주게 되면 가운데 게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더해진 값과 곱해진 값의 제곱은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에서 곱을 알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가르쳐준 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얘를 제곱을 해서 자, 이 녀석을 제곱한 식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 값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의 값을 갖다 제가 제곱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에서 어떤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요거 두 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빼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를 빼본다. 자,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x 빼기 y 전체 제곱은 4xy죠. 자,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는 거죠. 또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서 4xy를 빼는 걸로 처리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쪽 뒤쪽에다가 빼기 4배의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식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제곱했을 때 모양을 우리가 다 알아요. 값이 2분의 1인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요게 마이너스 8분의 3인 걸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2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자, 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자, 4분의 1이겠네요. 그죠? 4분의 1. 자, 가운데 뭐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이 녀석은 약분을 하면 2가 될 텐데 다 약분하지 말고요. 또 더하기 할 거니까 2만 약분하죠. 그럼 이제 4분의 6이죠. 그죠? 4분의 6. 4분의 7이구나.
제곱해가지고 나온 값이 4분의 7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울까요? 제곱근. 그러니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를 씌웠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4분의 7.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런 변화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지나갔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싹 까먹으시면 안 되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공식 기억하시죠? A 3승 더하기 B 3승은 A 플러스 B 전체 3승 빼기 3AB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 빼기 3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괄호 열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러면 이 녀석은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이 녀석이 아까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8분의 3이었나요? 맞나요? 요것이 2분의 1이고요. 자, 계산만 해주시면 세 번째 문제 충분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제곱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의 공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데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이것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코탄젠트는 그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 두 녀석을 제가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에 곱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여기는 위아래 사인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위아래 코사인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분모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위아래 사인을 곱했으니까 사인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위아래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코사인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1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아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는 사인 코사인 분의 1과 같다. 가급적이면 이런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음미해가면서 암산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얘는 얘야 얘는 얘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통보담이 이렇게 되니까 사인 코사인 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요거 마지막 거 처음 거 두 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과정을 흐름을 타고 쭉 쫓아올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속도가 붙으면 정확하게 암기가 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는 사인 코사인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알면, 이 값을 알면 이렇게 주어지면 양변을 제곱함으로써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를 알면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내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자, 이 값이 또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를 조합을 또 해내면 여러분이 합과 곱의 모양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 세제곱 또는 네제곱 등등도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사인 세타의 n제곱, 코사인 세타의 n제곱이라는 이런 형식의 값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르쳐줘도 이런 거를 다 해결해낼 수가 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풀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공식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연습을 더 하시면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그 논리로, 하나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 주도록 하시고, 자, 연습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괄호치고 x, 이게 개수죠. 마지막 상수항은 1인데 이 방정식에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다.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선생님 요거 2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2 빼기 루트 3도 근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성급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설령 이것이 답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판단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려면 요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는 내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응? 알 수가 없다. 아직은 모른다죠. 그죠?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유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판단은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거 주의하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근이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녀석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나머지 한 근은 누굴까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요걸 가지고 확인을 먼저 하신다. 자, 2 플러스 루트 3과 또 다른 한 근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두 근의 곱은 얘분의 얘가 되죠. 는 1입니다. 아, 이러니까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근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고 이것을 유리화를 했을 때 이것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구나. 맞긴 맞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이 덫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두 근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근의 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 두 녀석을 더했을 때 얘분의 얘. 그렇죠?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자, 이 녀석은 뭐라 그랬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짠 지워지고 이게 4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사인, 코사인 곱은 다 나왔고요. 이 다음에 합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사인, 코사인 곱은 4분의 1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1에 두 근이 누구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항상 두 근을 가르쳐 주면은요. 여러분은 이 두 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들을 갖다가 도출을 해내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의 합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너의 합은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돼야 되고요. 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가지고 합과 곱에 대한 식을 만들어냈고, 이 두 식을 우리가 연립하는 방법은 이 녀석을 제곱했을 때, 그렇죠. 이 녀석이 나온다. 자, 이제 요거 한번 외워볼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양변을 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곱이 된다. 자, 요 1이 뭡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죠. 자, 그걸 묶어가지고 1 처리해버리시고 2배 사인, 코사인. 자, 는 4분의 p의 제곱. 여기다가 요렇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되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결론, p가 0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0인 거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0이 된다.
그러면 P 값은 여기다 정해졌고요. 자, 이때 탄젠트 세타와 코탄젠트 세타를 두 근으로 하는 자,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P는 끝났고 새로운 문제입니다. 탄젠트 세타와 코탄젠트 세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드세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양 x제곱 마이너스 누구 곱하기 x 누구. 여기는 합이 들어가야죠. 여기는 두 근의 뭐? 합. 여기는 곱. 자, 요 모양이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누구누구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되는 건데 합과 곱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가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는 탄젠트와 코탄젠트 곱이 들어가야 하는데 곱은 뻔하죠. 왜? 이 두 녀석은 뭐니까? 역수니까 여기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도 뻔합니다. 왜? 우리는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는 사인 코사인 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인 코사인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확인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고 곱, 두 녀석의 곱은 1이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야 되고 자, 결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자, 이 방정식이 바로 탄젠트와 코탄젠트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삼각함수의 공식 중에 첫 번째 패턴이 지금 공부했던 이 제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곱관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각에 관한 관계, 각의 관계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죽이라든가 여각, 고각에 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